07 여러가지 방정식 2페이지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하고 가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에요. 고차 방정식이란 가르쳤는데. 자, 1페이지 펴세요. 예. 거기 우리 고차 방정식의 풀이 이래서 문장 쫙 나와있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자. 시작!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주로 인수분해와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인수분해의 경우 고차 방정식은 최소한 2차까지는 필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도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인수분해다예요. 자, 그런데 인수분해 중에서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여기까지 별로 안 중요해요. 5번째부터 중요해집니다.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란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 그렇지.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보기차식,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상반 방정식,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근데 중간에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 있었지. 거기에서 중요한 건 F의 알파는 0을 만드는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공식이 좀 길었지 말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기억나십니까? 요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지금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은 어느 단원 인수분해 파트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페이지 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도윤양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연락. 오늘 수업 못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군도 못 옵니다.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아이씨, 4차 방정식 나와 있어요. 일명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은 최소한 2차까지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얘 보기차식이에요? 아니요. 얘 그러면은 상반 방정식입니까? 아니지.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나 봤더니 7, 11, 1, 6 다르지? 그래서 얘는 상반 방정식도 아니야. 그러면 뭘로 푼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푼다. 다시 뭐로 푼다고?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자, 이 방법으로 풀 때는 알파를 구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 좋았어. 알파는 요게 적어놓도록 할까 우선?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좀 글자 조그맣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알파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알파를 구하는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예요. 우리 요 공식요 2번만 다시 한번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한 번 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 나 이제 알파 한번 구해봐야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몇입니까? 1. 1의 약수는 1밖에 없어요. 상수항 몇입니까? 6. 6의 약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6이에요. 즉 우리는 총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 해서 8개의 수를 찾아낸 거야. 이 8개의 수 중에는 쟤를 0으로 만드는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건 얘 4차식이지. 우리는 알파를 최소한 몇 개 찾아야 돼? 2개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만 남으니까. 맞아? 2차까지만 가면 되니까 2개를 찾아야 돼. 뭐부터 해볼까? 한번 X자리에 1 대입해볼까요? 예, X자리에 선생님이 1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렸나? 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6 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네. 우리는 알파 하나를 찾았어요. 또 요번에 뭐 넣어볼까? X자리에 2 넣어봐요. 네, 2 놓겠습니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4 28 플러스 2 플러스 6 나왔어요. 이거 음수 너무 크지 않니? 그지? 예. 얘는 0이 나오지 않아요. 뭐 넣어볼래? 3 넣을 거야? 우리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엄청 큰 수 넣지 않고 좀 작게 가자.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라고 나와서 얘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와, 드디어 0 되는 거 2개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조립제법 합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자, 우선 얘부터 나올 거예요. 1, 1,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자, 이제 요 녀석을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린 요 녀석을 가지고 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네요. 어떻게? x-1 얘를 보고 적습니다. 이제 얘를 보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x 플러스 1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보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런데 얘 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x-1, x 플러스 1, x-3, x 플러스 2는 0이 되네요. 결국 x의 값 구하면 1 혹은 마이너스 1 혹은 3 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걔네들 다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1 보이고 마이너스 2 보이고 플러스 3 보이고 다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이것이 인수정리 조립제법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풀어보니까 인수분해랑 똑같이. 예, 인수분해가 좀 미약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파트를 강화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와우 4차 방정식 9차 방정식이에요. 자, 우선 5번부터 부를게요. 귀찮으니까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이 보기차식인가요? 아니요.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그래서 얘 딱 봤더니 보자. 최고차항 1이지. 상수항 1이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숫자 2개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1 넣으면 뭐 나와요? 양수. 0이 나오지 않지? 다 양수니까. 에이씨 4차니까 2개 찾아야 되는데 얘로는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안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로 넘어간다? 상반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상반 방정식이란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에요. 봤더니 17, 8, 8, 1, 1 대칭 이루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상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가운데항의 차수로 나누셔야 돼요. 상반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가운데항의 차수로 묶었지. 하지만 얘는 방정식이야. 완전 유리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된다?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상반 방정식의 특징은 이 가운데 항의 차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막 나누셔도 됩니다. 자, 좋았어. 나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식이 여기 우선 적도록 할까?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뭐로 나눈다? x의 제곱으로 나누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누구냐면요. 바로 얘입니다. 이 식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묶고 밖에 8이라고 써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도 있지? 얘도 우리는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요 녀석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랑 얘 합한 게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한번 볼까? 얘 앞에 있는 거 제곱 얘네요. 뒤에 있는 거 제곱 얘네요. 모두 곱해줘 하면 몇이 나와? 2. 얘가 2를 품고 있어. 그 2를 누구한테 뺏어온 거야? 17에서 뺏어온 거야. 그럼 17은 2를 얘를 줬으니까 몇만 남겠어? 15만 남겠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얘 우리 와 똑같이 생겼다. 뭐 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느껴져? 치환. 치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취향이야.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 0 나왔어요. 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죠. 5, 3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a 플러스 5, a 플러스 3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a가 뭔데?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요. 됐죠. 그러고 나서 뭔 짓을 하냐면 다시 4차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내가 중간에 x제곱으로 나눴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2차식이 됐잖아. 곤란해요. 4차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 등식의 양변에 x의 제곱을 도로 곱해주는 거예요. 단 곱하는데 x의 제곱을요. 여기에 하나 x를 주고 여기에 하나 x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맞아? x의 제곱 중에서 하나는 여기에 곱해주고 하나는 여기에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x의 제곱, 얘 붙었습니다. 플러스 5x, x를 곱했으니까 여기에 x 곱하면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희들이 불러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2차까지는 인수분해 해냈지? 그럼 이제 얘 인수분해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2차식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식에서 x 구해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나오고, 두 번째 녀석 구해봤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나와서 결국 최종 답 구하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혹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총 몇 개의 답이 나온다? 4개. 아, 네. 예, 얘 4차 방정식이에요. 중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한 많이 나와서 4개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복부 동순이야. 네. 저기서요. 네. 저기 앞에는 렉스. 아 아니. 갑자기 이해됐어요? 네. 자,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워도 될까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 푸는 건 다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요거를 앞에서 한번 가르쳤었어. 그거 다시 한번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어려웠겠으나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하실만 할 겁니다. 자, 3차 방정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아보기 전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붙인 것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고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와우, 너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하면 나는 x- 알파, x- 베타, x- 감마는 0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식도 알파, 베타, 감마가 방정식의 근이고 아래식도 알파, 베타, 감마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네 둘은 어떻다? 같은 방정식일까? 어머, 같겠구나. 이래가지고 얘를 전개해 볼 겁니다.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전개했으니까 와우, 여기 있는 이 식이랑 똑같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에이씨,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a인데 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야. 다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 방정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눌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근거는 0이 아니다 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 나눠버리겠어.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이제 와, 얘랑 똑같은 식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똑같은 식이어서 보니까 x제곱 앞에 얘는 이런 게 있고 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x항의 개수인 얘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플러스 a분의 d와 같을 때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외우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a분의는 다 똑같고. 자, 그래서 맨 위에 정리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라고 정리해 놓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
되셨습니까? 예.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저 위에 있는 식 세 번만 읽으며 이 자리에서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마지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부호는 맞불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라는 거 하셔두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거 볼 거다. 와, 3차 방정식이 나오긴 나왔는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야. 와, 1이네. 1. 그러면 분모가 전부 뭐가 돼? 1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결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요. x 제곱의 개수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x항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그리고 상수항의 자리에서 요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 위치로 기억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은 요 자리가 1이야. 얘보다는 빠른 적용법이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아래 나와 있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빠른 적용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위에 시작!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아니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첫 번째 줄에 받아 적습니다.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1차 항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1차 항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1차 항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세 번째 줄.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요 네 줄만 한번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자. 시작! 2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1차 항의 개수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됐죠?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시간은 10초 드립니다. 볼까요? 첫 번째, 와,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래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지. 1일 때만큼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는 뭐야?
이 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 근데 이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0. 그죠? 예.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에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리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4예요. 선생님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인데 플러스 4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리 몇 됩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상수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했다라는 건 마이너스 8로 해석하셔야겠죠?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답을 내시면 돼요. 요거 혹시 실수한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돼.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끝났고 이제 우리는 고차 방정식, 일명 n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좀 나열해 볼 겁니다. 자, 이미 한번 했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너 이거 할 수 있지? 전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 이런 식으로 이거 전개할 수 있지? 이미 했던 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 놓을게요. 특히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몇 개 나옵니까? 6개 나와야 돼. 유난순으로 돌리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아시죠? 네. 모두 다 잘 쓰셨습니까? 네. 저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와 씨. 근이 2개일 때는 요 두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근의 합이 되네.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세 근의 합이 되네.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네 근의 합이 되네. 그럼 n차 방정식에서도 두 번째 칸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근 n개의 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항상 어때?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값들이 이 자리에 오고 있어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값들이 이 자리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슉 뒤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 상수항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근을요 모두 곱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부호지. 근을 곱하긴 곱했는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뿔마 부호가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예, 요렇게 근들의 곱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 고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예. K의 n제곱, X의 n제곱 식을 잘 관찰해. K의 n의 X의 n제곱 플러스 K의 n-1의 X의 n-1제곱 플러스 K의 n-2의 X의 n-2제곱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K의 제곱이 오면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X의
제곱이 올 것 같지? 맞아? 이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요 녀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눈치를 채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몇 차 방정식을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태?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어. 자, n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가 될까? n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근 A1, A2, 땡땡땡, AN, n개의 근을 이런 식으로